이건 귀가 안 아프다. 고무줄이 좋아서. 자, 일단 저번 시간에 수원 시작 지수하고 로그에 대한 단원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맞죠? 예. 그래서 로그에서도 사용 로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의 개념들이 있고 그 개념을 토대로 해서 주로 나오는 대표 기출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그런 개념들을 차분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잘 하시고 해서 일단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 과제가 아이고 자이스토리 끝났네. 얘는 챕터 하나였고요. 얘는 A 단계, B 단계로 좀 문제가 많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 그러면 별 효과도 별로 좀 떨어지고 예, 차분히 계획성 있게 좀 나누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히 수원, 확통, 그 다음에 미적분까지 해서 좀 계획성 있게 공부하시는 걸로 좀 짜서 진행을 좀 하셔야 되고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레벨 한 2 정도는 한두 문제 정도나 걸릴까? 예. 그 정도의 수준이고 레벨 3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또 피해 다니면 결국 계속 제자리거든요. 조금 어떤 문제가 어려워지는지, 어려워졌던 이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면서 정리하시면 실전에서 나올 가능성은 높진 않아도 그런 비슷한 상황을 이용해서 조금 더 다듬어서 문제가 나올 수는 있으니까 접근에 대한 생각을 잘 챙기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더 큽니다. 예, 그래서 수능 특강부터 한번 차례차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지수하고 로그하고 단원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내용은 뭐였죠? 첫 번째를 꽂으라 그러면 연산력입니다. 연산. 지수의 확장을 통한 지수 법칙을 이용한 식이나 수의 연산, 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연산, 그런 등등에 대한 거리들이 첫 번째 1순위고요. 지수 법칙에서는 뭐 n 제곱근에 대한 개념, 말로 나올 때 헷갈리지 않게끔 식으로 정확하게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A는 뭐 B의 n 제곱근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 A를 n번 제곱하면 B가 나오는 관계이구나 라고 해서 이 결과가 무슨 자연수가 된다던가 라는 등등에 대한 얘기거리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n 제곱근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개념 용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 속에 실수인 것에 대한 개수를 정리하는 틀을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때 생각하는 기준은 뭐였어요? n이라는 값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b라는 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 그들을 만족하는 a에 대한 실수의 제곱근에 대한 개수는 정해지는 게 딱 틀로 잡혀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시고 또 저기 지수에서 또 대표적인 문제 유형을 꼽으라 그러면 대소관계에 따른 문제들도 간혹 심심치 않게 출제가 됩니다. 자, 지수가 유리수가 있을 때나 정해지지 않은 어떤 값을 추정할 수 없을 때 어떤 문자나 식에 대한 그들에 대한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오케이. 그런 것들도 기출에서 좀 보시게 될 것이고 뭐 지수파트에서는 이 정도가 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연산, 제곱근, 그 다음에 대소관계 문제 유형. 그 다음 로그 파트로 넘어가면 연산력이 주축이 되고요. 로그 자체에 대한 수의 정의, 로그의 정의. 로그는 어떤 의미를 갖는 수라고 얘기했었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수의 의미다 라고 얘기했죠. 그 로그는 지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로그 값을 추정할 때는 로그 A의 B는 이 수의 의미가 뭐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A를 이만큼 거듭 제곱했을 때 B가 나오는 수를 의미합니다 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추정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에 100이다라고 하면 이 100이라는 숫자를 5의 제곱과 5의 세제곱 사이의 수니까 얘는 2점 얼마의 값이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의미가 바로 로그의 정의였죠. 그래서 로그의 이런 정의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로그 성질을 이용한 연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 상용 로그는 어떤 취지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예전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사용 로그 문제를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정수 부분과 양의 소수 부분을 나누어서 정리하는 이유가 있다. 상용 로그가 취해진 수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함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의미는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많이 뺐지만 그래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표현하는 능력치만큼은 어느 정도는 약속의 틀이니까 그 정도는 좀 연습을 해둬라 라는 개념을 정리를 해드리고, 본보기가 되는 좀 몇 가지의 예시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면 여기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의 유형은 공통적으로 딱 하나, 무조건 100% 뭐예요? 실생활 유형으로 나오는 문제의 유형. 그죠? 그게 뭐 13번 이후로 나오면 4점짜리로도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3점짜리 수준으로 나오니까요. 말로 나오는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으셔야 됩니다. 계산 실수도 안 하셔야 되고, 실생활 유형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어때요? 주어진 식이 있다면 거기다가 뭘 대입해 갖고 어떤 미지수의 값을 찾아내는 그런 단순한 문제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그 식에다가 상황 1 A, B, C에 대한 관계에서 상황 2 A, B, C가 몇 배가 늘었다 아니면 얼마가 증가했다 뭐 이럴 때 나머지 값은 서로 몇 배가 아니면 얼마만큼 줄었냐 늘었냐 이런 질문거리가 나오죠. 그러니 그것 또한 지수나 로그가 들어있는 식이다 보니까 연산력을 토대로 해서 문제가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실수해서 틀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집에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다들? 자, 그러면 챕터 1 수능 특강을 풀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문제는 레벨 1까지 해서 좀 나와요? 안 나오죠? 예. 그럼 레벨 2에서 걸릴 만한 문제가 있나요? 레벨 2. 없어요? 괜찮니?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질문은 없고 실력은 어떤지. 좋습니다. 그렇게 크게 뭐 복잡해 보이는 문제는 없네요.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레벨 3 가시면 좀 나오겠죠? 자, 레벨 3 3번 또 했고 저번에 잘 됐어? 3번? 3번에 걸려요? 해설지를 왜? 야, 해설지는 지금은 보지 마. 해설지는 저기 뭐야, 일단 한 5분 한 10분 정도는 지금은 한 문제에 대해서 투자할 시기예요. 안 풀린다고 해서 조금 고민해보고 아이씨 바로 해설 이렇게 해버리면 똑같은 상황이 실전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딱 보고 이해가 안 갔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뭘 어떻게 할지 몰라.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뭘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야 늘어요. 그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땐 한 9월 정도나 되면 내가 할 게 많고 하니까 그때는 뭐 한 문제를 잡고 막 뭐 몇십 분씩 잡고 있고 이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버려지는 게 아깝지만 또 시간도 촉박하기도 하고, 근데 요 지금 시기에는 자꾸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끌어낼 수 있게끔 고민의 시간도 큰 의미를 가지니까 해설지는 가능한 최후의 수단으로,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최후의 수단으로. 알겠니? 그건 좀 지켜서 가도록 하십시오. 자, 자, 2번 문제 도형 문제도 뒤에 가서 우리가 미적분 가서 자연계니까 별표가 딱 보였어요. 피해갈 수가 없네요. 괜찮아요? 잘 된 거예요?
어? 자, 어떤 원이 있대요. 2번 잠깐 보고 3번도 볼게요. 그때 AB가 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상에 한 점을 P를 잡고 수선의 발을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에 AP에 대한 길이를 세제곱근 2라고 잡았어요. 그리고 이쪽에 지름을 세제곱근 54라고 잡았습니다. 자, 이럴 때 삼각형 PAH의 넓이요. 삼각형 PAH의 넓이는 2의 얼마 제곱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P의 P분의 Q제곱 곱하기 3의 R제곱꼴로 표현해 달래요. 됐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연계잖아요. 자, 삼각형 요노마의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려면 지금 빗변이 있으니까 밑변과 높이에 대한 관계를 얻어낼 수 있으면 괜찮겠죠? 뭐 흔하게 나왔던 사항이에요. 낯선 사항 절대 아닙니다. 예? 내가 지름이니까 B를 연결시키면 여기가 수직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수직 관계에서 이 빗변 AP를 알고 지름을 알고 있으니까 얘의 각을 세타라고 잡으면 금방 코사인 세타의 값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맞니?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계들은 어떤 각에 의존해서 변수를 처리하는 능력은 삼각함수부터 시작해갖고 극한, 미분, 적분으로 가는 미적분에서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시기에 미적분을 안 배웠을 당시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변들을 x, y라고 두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시계관계는 나와요. 그렇지 않니? 내가 얘를 x, 얘를 y라고 두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에 내린 수선의 발에 의해서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가 되는 관계. 맞니? 또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여기 길이가 나오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얘 곱하기 얘와 같죠? 맞니? 그럼 또 x, y에 대한 길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풀었다고 하면 자연계는 아닌 거예요. 알겠니? 자연계스럽게 풀어야 되니까 우리는 얘를 갖다가 세타라고 두시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 나오니? 세제곱근 2분의 세제곱근 54의 결과 나오시고 세제곱근 정리하시면 얼마예요? 27이니까 3이라는 관계가 나오시네요. 맞니? 거꾸로 썼네요. 미친놈. 이거죠? 코사인 세타가 왜 3이 나와? 그래서 3분의 1의 결과더라. 되시겠어요? 예, 그럼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면 사인 세타의 값은 얼마예요? 3분의 2 루트 2의 값이죠? 맞냐? 예, 자 그러면 야 여기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요 길이는 AH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얘 알고 세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 즉 세제곱근 2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으로 정리할 수 있고 맞니? 또 요 작은 직각삼각형에 대해서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높이의 값 요것만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AH 길이 알았으니까 사이에 낀 각을 이용해서 넓이를 표현하면 삼각형 PAH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세제곱근 2 곱하기 그 다음 AH의 길이 세제곱근 2에다가 코사인 세타의 값 3분의 1이고 그 다음 사이에 낀 각에 대한 사인 세타의 값 이거 알고 있죠? 되겠니? 요거까지 집어넣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넓이식이 나오고요. 그 식을 이 꼴로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에 세제곱근 2의 제곱에 3분의 1에 3분의 2 루트 2니까 그들의 결과를 2의 거듭제곱식으로 전부 표현할 수 있죠.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2제곱 그 다음 얘는 1에다가 2분의 1제곱이 또 더해지겠고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네요. 그러면 얘의 값을 얼마로? P분의 Q의 꼴로 나타낼 수 있고 얘는 정리가 되시니까 Q의 값, R의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구하시겠죠. 됐니? 별거 없죠? 네. 나 혼자 한 거니? 아침 첫 시간이라 여기 되게 집중하고 있어요. 예? 제가 집중할 땐 말이 좀 느려져요.
자, 3번이었나요? 자, 3번. 로그 2의 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양수 A. 양수 A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죠. 자, 로그 2의 A는요. 정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A의 n 곱하기 로그 n의 n 곱하기 A의 제곱의 결과는 자연수가 된다. 자, 그럴 때 fn의 결과가 7개가 될 수 있는 n의 최소값을 k라고 할 때 로그사의 k를 구해 보십시오. 이거네요. 자, 문제의 정보 다 됐나요? 로그 2의 n이 자연수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이게 자연수의 결과가 나오려면 n이라는 결과는 2나 2의 제곱이나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런 수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맞니? 자, 이런 수들의 n에 대한 값에 대해서 a가 0보다 큰 상태에서 로그 2의 a도 정수가 돼야 된대요. 그러려면 a에 대한 값은 얘의 결과가 정수가 되려면 뭐 2의 마이너스 뭐 3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1제곱, 뭐 2의 0제곱, 2의 1, 2의 2 뭐 이런 수들이 되겠죠. 맞니? 자, 그런 상태에서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될 수 있는 7개에 대한 n의 값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요 정보가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네요. 요걸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제 문제를 복잡하게 볼 것이냐 간단하게 압축해서 갈 것이냐가 나오겠네. 야, 요 식을 어떻게 할까? 이거 실적으로 쪼개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1 더하기 진수의 곱셈이니까 그 다음 2배의 로그 n의 a값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맞니?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로그 a의 n을 분배를 시키게 되면 로그 a의 n 더하기 로그 n의 a와 로그 a의 n은 밑과 진수가 바뀌어 있으니까 역수관계이고요. 그러면 결과는 플러스 2가 되겠죠. 됐어?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자연수예요. 됐어? 예. 자, 그러면 얘들아, 물론 나는 지금 얘를 그냥 분배시켜 갖고 쟤를 정리를 했지만 얘네들을 밑을 바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A에 대해서 바꿔도 똑같은 상황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상관없겠죠? 로그 A의 n 약분되고 로그 A에서 여기서 이거 블라블라.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거죠. 그리고 나서 n에 대한 값의 개수가 n에 대한 로그 n의 7이 로그의 fn에 대한 개수가 7이래요. 누구의 개수였죠, 이거? 함수 fa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네. 아, 자연수 양의 개수죠. 이거일 때 a의 개수. a의 개수. a의 개수가 이거네요. 오케이. 됐죠? 됐네요. 자, 그럼 얘들아,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 이게 자연수가 되면 자연수가 되죠. 또요. 얘가 뭐 0이나 마이너스 1이 돼도 자연수가 될 수 있죠. 맞니? 자, 그때 A에 대해서 n은 이런 수들이었으니까 0은 될 수가 없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한번 찍어 봅시다. 지금 문제는 주관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객관식이면 어느 근처에 대한 n에 대한 값을 한번 대입해 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할 수 있지만 객관식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슬쩍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n이 첫 번째 2라는 상황이라면 주어진 상황은 로그 a의 2 더하기 2의 결과가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맞니? 자,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값은 이런 값들에 대해서 어떤 개수를 보일 수 있겠니? 이거죠. 자, 2의 마이너스 1제곱 가능하죠? 그리고 또 2가 들어가도 가능하죠? 맞니? 그럼 실적으로 몇 개밖에 안 나오니? 2개밖에 안 나오시네요? 맞냐? 그럼 그 2개는 뭐의 의미예요, 결국? 내가 여기에 이 위에 있는 숫자 하나만 더 해보고 얘기하자. 나는 이미 감이 좀 왔어요. 만약에 a에 대한 값이 n에 대한 값이 2의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에 a가 올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2의 제곱에 대해서 차수가 낮은 2의 거듭제곱수가 오면 이건 100% 자연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약수에 해당하는 2의 1이나 2의 제곱에 대한 결과가 와도 이 결과는 자연수가 되죠. 이해가?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것도 자연수가 돼서 하나가 포함이 돼요. 느낌이 오니?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요, 이 문제에 대한 핵심에 대한 접근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갖는다고. 이해가니? 마이너스 1은 안 된다. 그럼 뭐였지?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죠? 예.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 감이 와요? A에 대한 값을 제가 2의 L제곱이라고 볼게요. 어차피 정수값들이니까. 맞니? 그럴 때 요 N에 대한 값도 2의 M제곱이라고 볼게요. 1, 2, 3, 4가 가능합니다.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는 로그가 정리가 됐을 때 L분의 M의 결과에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맞니? 그때 이 M이라는 값이 바로 1, 2, 3, 4가 오고요. 얘 결과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되려면 L은 M의 약수들에 대한 개수가 돼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니? 그리고 얘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은 하나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이해가요? 그러면 우리는 7개를 만족하는 거니까 하나 플러스를 빼면 6개짜리가 돼야 되고요. 6개가 될 수 있는 2의 거듭제곱의 약수에 대한 값에 대한 개수 4면은 이거 몇 개 나오니? 밑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거 1, 2, 4 3개밖에 안 나오지? 이해가니? 5면, 6이면, 7이면, 8이면에 대해서 개수가 6개짜리를 찾는 거예요. 이해가요? 예,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잡힌 거죠. 6개의 약수를 갖는 게 누가 있죠? 8이냐? 8은 8 안 되네. 몇 개지? 12? 12 3, 4, 12 6개 나오네요. 그러면 최소에 대한 값은 2의 12제곱이 들어가야 되더라. 이해가요? 예, 그래서 그 포인트가 n의 최소값은 바로 2의 12제곱이 돼야 되고 그 결과를 k라고 뒀으니까 로그4의 2의 12제곱은 2의 제곱분의 2의 12제곱 그래서 6이라는 결과의 값이 나오시겠죠. 됐어요? 예.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수능평가원에서도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뭐 했죠? 특정한 사항을 한번 캐치하고 들어간다. 오케이? 그런 사항을 분명히 좀 짚어보고 전체 그림을 판단하는 그런 사항을 좀 찾으시라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수능 특강은 좀 이따가 함수에 대한 개념을 잠깐 또 정리해 드릴 때 쓰겠고요. 자, 자이스토리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아, 아침에 나올 때는 추웠는데 수업하니까 덥네. 벗을까? 어? 더 꺼야겠다. 아, 자, 지수 파트. 자, A 챕터입니다. 자, 일단 쭉 가시다 보면 크게 걸리는 문제들은 처음에는 없고요. 자, 주로 유형 7번 있죠? 유형 7번. 거듭제곱 근이 자연수나 유리수가 되는 조건이요. 요 파트에 대한 문제 스타일들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좀 대비를 하시고 집중해서 연습을 좀 하십시오. 이거 뭐 워낙 단골 문제 유형이다 보니까. 예? 자, 여기서 막히신 문제가 있나요? 없어요? 뭐지? 얘네 나하고 질문 안 할 건가 본데. 자, 1등급 마스터 전까지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문제. 괜찮아? (79번이요) 자, 79번 문제는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네요. 자, 2의 a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제곱 분의 2의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은 마이너스 2일 때 4의 a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a제곱의 값을 구해라. 자, 이거 요 스타일도 매번 시험지에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니네들 지수법칙 공부할 때 정석이든 개념원리든 모든 기본 개념서에 지수의 맨 마지막 문제는 항상 이 문제예요. 뭐 a의 2a 제곱의 결과를 루트 3이라고 한다. 그럴 때 a의 a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a 제곱 분의 뭐 a의 3a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3a 제곱의 값을 구해라. 이 문제. 기억나죠?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분자 분모에다가 뭐를 한번 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얘가 짝수의 조건이니까 대입이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곱하죠. 물론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하시면 이거 마이너스 이거에 뭐 a의 2a 제곱 역수관계에다가 a의 마이너스 2a 제곱 하면 그냥 바로 대입해도 돼요. 그죠? 하지만 이걸 뭐 루트라고 하면 좀 거시기 한가? 3이다 라고 한다면 분자분모에다가 어떤 지수의 값을 똑같이 곱해서 그 식을 변형하는 방법은 스킬적으로 되게 기본적인 사항이었다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열심히 분수의 형태로 고치셔갖고 막 번분수로 정리해갖고 양변을 크로스 곱해갖고 정리하는 것보다는 문제에서 원하는 건 2의 a제곱의 제곱이 이거 아니니? 그치? 또 이거의 역수니까 얘의 역수니까 이거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 식 자체에다가 분자 분모에 2의 a제곱을 똑같이 곱해주면 뭐야 질문이 저 새끼 디즈랜드 너 디즈랜드 가봤냐? 어? 이 새끼 질문하고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네? 어? 이씨 2의 a제곱을 곱하면 얘가 4의 a제곱이 되고 역수관계니까 1이 되고 4의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변형이 되잖아요. 됐니? 이거 마이너스 2 맞냐? 예. 그래서 이제 크로스 곱하셔갖고 마이너스 2 곱하기 4의 a제곱 플러스 2의 결과는 4의 a제곱 더하기 1의 결과고 이거 넘기고 넘기시면 4의 a제곱의 결과가 얼마 나와요? 3분의 1입니다 라고 나오시죠? 예, 그러면 얘가 3분의 1이면 얘는 역수니까 3이고 그걸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별거 아니죠? 식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들여다봐서 끌고 가냐가 연산력의 가장 키예요. 조금 연도는 됐지만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던 적도 있어요. fx는 4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4의 x제곱이다.
그럴 때 기억, 니은, 니은에서 fx 더하기 f1-x는 1이냐 이걸 확인해 달라는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이 4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4의 x제곱 플러스 1-x를 대입해야지 4의 1-x 더하기 2분의 4의 1-x제곱 이거를 통분하기 위해서 이걸 또 지수를 바꿔갖고 번분수로 정리해서 다시 또 분모 분자 정리한 다음에 통분하고 이렇게 한 분들보다는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고 얘는 그냥이고 역수관계고 이거 분자 분모에다가 4의 x제곱을 똑같이 곱하자. 여기서도 똑같이 쓰였단 말이죠. 곱하게 되면 식은 4 더하기 2에 4의 x제곱 분의 4가 되시고 정리하시면 4x제곱 2, 4x제곱 2니까 통분은 되어 있고 지수끼리, 분자끼리 더하시면 분모하고 똑같은 결과니까 1이더라. 이렇게 가볍게 정리할 수 있다고요. 그런 다음에 디귿에서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f 101분의 k인가? 그거 계산해 하십시오. 이게 50입니까? 라는 거 질문을 2005, 6학년도쯤에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죠. 그럼 얘가 밝혀졌으면 그걸 이용해서 디귿을 에다가 적용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조건이 해석이 돼요? 대입된 정의역의 합이 1이면 x랑 1-x는 관계없이 두 새끼가 더해지면 1이거든요. 그렇죠? 정의역의 합이 1이 되면 함수값의 합도 1이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 함수였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101, 101분의 1, 101분의 2 계산할 수 없지만 맨 마지막 101분의 100까지 대입하면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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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54의 결과가 나오시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50입니다. 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요런 형태에서는 최소한 분자 분모에 지수를 곱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라고요. 이게 교수님들이 수능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하시잖아요. 일선의 학교 선생님들도 일부 계시긴 하지만 그때 문제를 만들 때 그냥 어떤 문제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거의. 예? 뭔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뭔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들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나 아니면 가장 첫 번째로 자료로 삼는 건 여태까지 검증받은 기출문제라고요.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볼까 라고 하면서 참신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비슷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좀 더 빨리 다가가기 위해서.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본에서 공부했고 연습했던 것들을 절대 그냥 동떨어진 것으로 버리지 마시고 문제에다가 항상 첫 번째 우선 순서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쌤이 제일 좋아하는 건 기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우면 어렵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기본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되게 많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좀 명심하십시오. 자, 그 질문이 나와야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딱 넘겨보니까 85번 같은 문제도 있네요. 자, 85번 같은 문제는 대수관계 문제입니다. 우리 대수관계 문제를 정리를 한번 안 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식이나 수가 누가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소관계를 따지는 일종의 방법 몇 가지를 갖고 있죠?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 A와 B가 누가 큰지 모를 땐 빼보자. 뺄셈을 선택해서 대소관계를 판단하려면 빼서 나온 결과물에 부호를 판단할 수 있을 때 뺄셈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 뺀다고 해서 누가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빼봤을 때 나온 식의 결과물이 부호를 알 수 있을 때 뺄셈을 선택한다고. 오케이? 자, 두 번째.
뺄셈이 아니고 뺄셈과 비슷한 연산이 있습니다. 두 대상의 부호가 서로 같다거나 아니면 서로 음수라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즉 대상의 부호가 판단이 됐을 때는 나눗셈을 통해서도 대수관계를 판단할 수 있죠. 맞니? 그때의 기준은 1보다 크냐 작냐 뭐 이런 기준이 될 텐데, 양수들이라면 크다면 분자가 큰 것이고 음수라면 분자가 오히려 분모보다 작은 것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부호가 판단이 됐을 때 1을 기준으로 해서 나눗셈을 이용한 대소판단법. 자, 이건 수원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뭐 실수의 특징은 대소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특징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부터 쭉 다루었던 방법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 얘네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유는 실전에 나왔던 대소관계 문제는 한 가지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두세 가지나 한두 가지,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섞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뺄셈과 나눗셈의 기본적인 대소판단법을 잊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정리한 거예요. 알겠니? 자, 세 번째는요. 지수 파트에서 사용되는 건 이거죠. A가 B보다 만약에 크다면 A의 n제곱, B의 n제곱이 얘가 크다. 서로 가능하지만 단서는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맞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를 300번 곱한 거, 3을 200번 곱한 거. 누가 큰지 판단해 달래요. 너무 크죠?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두 노말을 제곱근을 먼저 씌워서 2의 세제곱, 3의 제곱을 먼저 판단합니다. 즉, 이 수의 제곱근을 판단해서 얘가 크다면 원래 수도 얘가 컸더라. 얘가 크니까 원래 수도 얘가 컸더라 라고 판단한다고. 오케이? 아니면 2를 200제곱근을 씌운 거, 3을 300제곱근을 씌웠어요. 그럼 이건 어떠니? 지수가 유리수다 보니까 그 값이 얼마인지 불투명하고요. 맞죠? 그럴 땐 제곱을 먼저 한 다음에 어떤 제곱이냐? 지수에 존재하는 분모의 최소공배수. 얘네들을 600제곱근, 600제곱을 똑같이 한다면 제곱에 대한 수를 먼저 판단을 해서 얘가 크다면 원래 수도 얘가 컸더라. 2의 세제곱이 되고 3의 제곱이 되니까 얘가 컸네요. 아, 그러면 원래 값들도 얘가 컸더라 라고 판단하는 방법. 그때 조심해야 될 건 n은 0보다 커야 됩니다. n이 음수면 역수가 돼서 대수관계가 바뀌니까요. 되겠니? 이게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85번의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죠. 또 정리하는 김에 네 번째, 야, 지수를 이용하지 않고 문제에서 로그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면 이런 방법도 가능하죠. A가 B보다 클 때 로그 C의 A가 로그 C의 B보다 역시 크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서가 필요하죠?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C는 1보다 커야 됩니다. 밑은. 맞죠? 예, C는 밑은 1보다 커야 대수관계가 바뀌지 않으니까. 자, 마지막은 오늘 시간에 정리를 해드릴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 즉 우리가 연산을 식에 의존해서는 해결하기가 좀 불편한데 GRAPH로 가져와서 그래프 속에서 거리라던가 내지는 기울기라던가 내지는 넓이에 대한 등등의 기하적인 해석으로서 문제에서 원하는 식의 대소관계를 묻는 스타일에 대한 것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소관계를 묻는 스타일의 문제를 만나시면 이런 순차적인 방법들을 빨리빨리 타진해 보시라고. 빼볼까? 더해볼까? 아니 빼볼까? 나눠볼까? 아니면 거듭제곱을 이용할까? 로그를 이용할까? 그래프로 갖고 와볼까? 그래서 기하적인 해석이 가능한 식의 모양새인지 알겠니? 그런 의미를 가지고 대소판단을 하시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85번 잠깐 봅시다. 자, 85번 보세요. m의 n-5제곱 n의 n-8제곱이래요.
자, 그리고 나서 a라는 값은요. m의 n-8제곱분의 1이고 n은 n-5제곱분의 1이고 b는 m의 마이너스 n-8제곱분의 1이고 n은 n-5제곱분의 1 c는 m의 n-8제곱분의 1 n의 마이너스 n-5제곱분의 1 이런 꼴입니다. A, B, C의 대수관계를 물었어요. 그러면 니네 주로 많이 했던 거 그거를 방지한 문제 아닙니까? 니네가 주로 많이 했던 건 뭐야? 특정 숫자 집어넣겠지. 그렇지 않냐? 내가 예를 들어서 1보다 크고 뭐 B가 있고 A가 있고 A 제곱이다. 아, 그러면 얘가 뭐 3 정도가 되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뭐 이렇게 할까? 아니면 뭐 이걸 바꿀까? 얘가 A고 얘가 B. 그럼 얘가 2고 여기 3이면 이 제곱. 오케이. A는 2고 B는 3으라고 해서 집어넣고 풀어야지. 근데 여기다 그렇게 풀어봤자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n은 5보다 커야 돼요. 맞죠? mn은 자연수니까. 또 m은 8보다 커야 돼요. 숫자가 만만치 않아요. 일부러 출제자는 니네들이 그렇게 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얘네가 1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대수관계에 대한 문자식은 이건데 그들이 좀 바뀌어 있지만 이들 전체를 지수에 존재하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 이거와 이거에 대한 거듭 제곱을 먼저 씌워서 제곱을 취한 다음에 그들의 A-, B-, C-에 대한 식을 쓰시면 주어진 식은요. m의 n-5제곱, n의 n-8제곱 얘는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있고 그 다음 n의 n-8제곱 그대로 나오죠? 얘는 m의 n-5제곱 그 다음 n의 마이너스 n-8제곱입니다. 됐니? 그러면 제일 큰 게 누구니 여기서 바로? A-가 가장 크죠? 왜요? 지수에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1보다 큰 수들끼리만 곱해졌으니까 A-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A가 가장 컸다는 얘기입니다. 맞니? 이게 정석대로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얘랑 얘랑은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아하 얘는 1보다 작아졌고 얘는 1보다 작아졌죠? 이 두 놈 중에 누가 큰지를 알려면 나눠보면 되죠. 어차피 양수들의 관계니까. 맞니? 나누시면 얘가 올라갑니다. 그죠? 얘는 분모로 내려오죠. 맞습니까? 그럼 결국엔 n의 m의 n-5제곱분의 n의 n-8제곱의 제곱값이 돼요. 맞니? 누가 컸니? 얘가 컸죠? 작은 수분의 큰 숫자니까 1보다 크고요. 제곱을 했으니까 역시 1보다 큽니다. 나눴을 때 B-가 C-보다 크니까 B가 컸네요. 그래서 A, B, C에 대한 대소관계가 이렇게 나오더라. 됐니?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나오든지 간에 대소관계를 따지는 문제에서는요. 이런 순차적인 생각을 좀 진행을 하시고 거기다가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자, 유형 12번 실생활 유형의 문제는 아까 전에 수업 시작 초반 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뭐 질문이 혹시나 나오신다면 개별적으로 물어보세요. 쪽팔리니까. 예? 이렇게 틀리시면 안 되고. 예. 자, 잠깐 쉬었다가 1등급 마스터 문제 들어가도록. 잘 쉬었죠? 자, 그러면 27페이지에 지수에서 1등급 마스터 문제 4점에 고난도 4점도 있고 그 다음에 킬러 4점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긴 어떠니? 좀 해봤니? 시도는? 다 못했잖아. 이놈아도 그렇네? 너 이 자식아, 너 어제 밤샜냐? 못 샜지?
아, 우리 두 분만, 이 남자들만, 남학생들만 해오고 여학생들은 왜 안 했어? 로그는 좀 진행했니? 했는데. 아하. 야, 봐봐. 98번 같이 킬러 같은 거는 좀 나중에 좀 여유 있을 때 풀어보는 기회를 갖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96번이나 97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연습을 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느 정도 실력이 됐다 하더라도 그걸 잘 메꿀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고요. 예? 안 하면 어떡합니까? 자, 96이나 97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문제 있어요? 풀어보신 분들? 907번? 97번 알았어요. 잘못 얘기할 수도 있지. 자, 97번 한번 볼까요? 자연수 m에 대해서 a,m에 대한 집합의 원소를 a, b라는 순서상으로 잡았고요. 그 a와 b는 2의 a제곱에 대해서 b분의 m이라는 정보를 만족해야 되면서 a와 b는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자,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라.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딱 보자마자 상황 판단이 되시나요? 잘 안 되죠. 그때 다시 한번 조금 여유 있게 보면 2의 자연수의 제곱 그리고 2의 자연수 m이라는 숫자가 나뉘어져서 이 꼴로 돼야 되는데 m은 무슨 수예요 또? 여기서 m도 자연수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는 분들은 대략적인 상황이 판단이 돼요. 문제를 쭉 꼼꼼히 읽었어.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A, M이라는 게 집합의 이름을 결정짓고 M은 여기 위에 있더라. 그리고 집합의 원소는 A, B의 자연수의 순서상이다. 그때 이 등식을 만족하는 A, B를 찾는 거다. 라는 구조를 정확하게 보셨으면 이거 m이라는 숫자가 자연수가 나뉘어져서 2의 거듭제곱에 있는 수들로 표현될 수 있는 관계를 나타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보여요. 근데 그게 급하게 치러지는 시험 속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기억 같은 경우는 예시를 주겠죠. A4는 원소가 1, 2하고 2, 1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 봐. m의 변수 4를 집어넣으시면 2의 a제곱이 b분의 4라는 결과를 만족할 수 있는 자연수의 순서상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오케이? b라는 값이 2가 되면 b가 2가 되면 하나 약분돼서 2의 1제곱이니까 1이 되시겠고 또 b가 1이면 그냥 온전히 2의 제곱이니까 A는 2더라라는 관계. 이거 이해 안 가시는 게 없단 말이죠. 이해 가니? 예. 여기까지가 지금 이해 차원에서의 질문이었어요. 기억은 참이더라. 또 있을까요? 없겠지. 여기서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참. 그럼 니은 자연수 K에 대해서 M에 대한 값이 2의 K제곱이래요. 그러면 2의 A제곱은 관계를 만족하는 식은요. M자리에 2의 K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 만족하는 A, B의 순서상은 내가 A, B에 대해서 B라는 놈이 얘는 분자에 대한 값이 2의 거듭제곱이니까 얘를 나누었을 때 정리돼서 2의 거듭제곱으로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니?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값은 1이면 A는 얼마니? 그냥 K죠. 이해가니? B가 2면 2가 하나 약분되니까 얘는 K-1이라는 게 생기겠죠. 이해가? B가 3이면 돼요? 3이면 되니? 안 되잖아요. 왜? 약분이 돼서 2의 거듭제곱의 결과물이 돼야 되는데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의도가 파악이 된 거예요. B가 될 수 있는 값은 2의 얼마부터? 0제곱부터 시작해서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런 꼴이 가능하겠더라. 어디까지? 2의 k제곱까지. b가 2의 k제곱이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a가 될 수 있는 값은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냥. 이해가니? 그렇게 나오는 순서쌍의 개수가 몇 개냐 그랬습니다. 맞니?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Sorry. k-1제곱까지 가야 되겠네요. 그래야 2의 k제곱이 되면 약분이 통째로 돼버려서 1이 돼요. 그럼 얘가 0제곱이 돼야 되는데 a는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 전까지만 k-1까지만 해서 쭉 와서 2의 k-1제곱까지만 되겠어요? 그럼 이런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옵니까? 1부터 k까지니까 k개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들의 순서쌍의 개수는 k개다. 참이 됐죠? 이렇게 의도를 파악하시면 돼요. 이젠 완벽하게 이해됐지? 자, 디귿 AM이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가 될 수 있는 두 자리의 자연수 M의 개수는 23이다. 딸랑 하나 있어야 돼. 여기에 2의 A제곱은 B분의 2의 M제곱이 됐을 때 두 자리의 자연수, 아이고, 2의 M제곱이 아니죠? 아이씨. 맞니? 그냥 저기였죠? M이었죠? M. 두 자리의 자연수가 들어가서 만족되는 순서쌍의 개수는 무조건 하나만 돼야 돼요. 그런 건 몇 개 있을까요? 이거죠. 일단은 2의 자연수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어떤 생각이 필요하나요? M은 뭐 예를 들어서 7 같은 거 오면 가능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럼 최소한 이 M이라는 숫자는 2 하나는 인수로 있어야 돼요. 이해가니? 그리고 나서 M-라는 어떤 숫자가 곱해진 꼴로 표현이 됐다면 B라는 존재는 M-라는 거밖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이 M- 속에 2라는 수가 하나가 더 곱해졌다 라고 한다면 이 B라는 수라는 존재는 2의 제곱이라는 숫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A의 순서쌍이 늘 수 있단 말이죠. 이해 갑니까? 예. 그러면 M-라는 수는 2라는 인수를 더 이상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얘가 또다시 2 곱하기 M 더블-라고 해봐.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값은 누가 되니? M 더블-가 돼도 약분되면서 2의 제곱이니까 A가 2라는 순서쌍이 나와요. 그죠? 아니면 또 그냥 B라는 값이 M-가 되면 이것만 통째로 약분되면서 2가 되니까 A는 1이라는 순서쌍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니? 그럼 벌써 순서쌍의 개수가 몇 개야? 2개죠. 근데 하나만 돼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M-라는 숫자는 무슨 수가 돼야 됩니까? 2라는 인수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니까 얘는 홀수가 들어가셔야 되시겠네요. 느껴지니? 오케이. 그럴 때 이 수의 결과가 두 자릿수라고 했으니까 두 자릿수가 될 수 있는 홀수들에 대한 이 M-는 누가 가능합니까? 5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5, 7, 9 해갖고 두 자릿수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수 누구예요? 49, 49까지 가능하시겠네요. 그럼 이 개수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야, 어떻게 세는 게 빠르니? 이것도 졸라 세니? 자, 50까지의 홀수 몇 개 있어요? 25개 있고요. 25개 중에 13이라는 홀수 빠졌죠? 예, 그러면 23개가 있다라는 게 참이 되시겠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점이 좀 높아지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고 자신감을 채우지 않으면 영원히 못 풀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하나씩 플랜을 짜서 조금 계획성 있게 문제를 푸는 모습을 지금부터 조금씩 덜 어려운 킬러 문제 같은 데다가 자꾸 연습을 하면서 가야 능력치가 키워지죠.
알겠니? 자, 96번도 잘 됐어요? 네, 나머지 분들은 푸십시오. 좀 96번 같은 경우는. 98번은요. 제가 잠깐만 얘기하면 이게 의도는 좋은데 상황이 문제 자체가 조금은 그래요. 그냥 어느 상황을 주고 해결해라 라고 했으면은 조금 괜찮았을 문제가 됐을 법도 한데 이거를 갖다가 너무 오픈시켜 놓고 개수가 59개가 될 수 있도록 쌤 기억으로는 이거 아마 뭐 거의 한 2, 3%? 4%도 정답률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거 내 기억으로 예? 애들이 난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다 뭐 저한테도 모의고사 보고 쌤 30점 문제 푸셨어요? 막 그러길래 이때 당시에 안 봤는데 그럼 빨리 봐보세요. 그래서 봤지. 뭐야 이거? 이 문제를 왜 여기다 내 이렇게.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괜찮아. 그리고 말았죠. 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자 98번 문제를 잠깐만 소개를 하면 K라는 값은 2부터 500 사이에 있는 수에 대해서 자연수입니다. 자, 또 A, B, C, D도요. 자연수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A, B, C, D는요. 2 이상 그리고 제시되는 K라는 값 이하인 수고요. A의 B분의 1제곱 곱하기 C의 D분의 1제곱 이거의 결과는 24의 5분의 1제곱에 대한 상황이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A, B, C, D의 순서상의 개수가 59개가 되도록 하는 K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서 더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그때 이 주어진 사항의 포인트는요. A와 C가 같은 상황과 A와 C가 다른 상황으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게 기본 틀이었어요. 문제에서 A와 C가 같다면 주어진 사항은 간단합니다. A와 C가 같은 놈이니까 지수를 그대로 더할 수 있고요. 그 결과가 24의 5분의 1제곱이에요. 맞니? 자, 그때 이 A와 C에 대해서 내가 밑이 A라는 값으로 어떤 값을 선택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여기서 좀 고민이 생겨요. 자, A는 24 이하의 숫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왜요? A가 24보다 작으면요. B분의 1은 자연수다 보니까 이 자체는 24보다 작게 돼요. 맞니? 또한 이 숫자도 24보다 작게 되면서 주어진 사항의 등식을 만족하는 사항은 결코 만족될 수가 없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또 그러면 결국 A가 24라는 결과 속에 B분의 1과 D분의 1의 결과가 5분의 1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24의 제곱으로도 보고 10분의 1, 24의 세제곱으로도 보고 얼마죠? 15분의 1제곱 이렇게 정리해도 A가 될 수 있는 값은 24의 제곱, 24의 세제곱도 가능합니다. 근데 24의 제곱을 계산해 보시면 아마 500을 넘어갈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단계들은 케이스가 안 생기니까 첫 번째 밑이 같은 상황에서는 이 상황을 푸는 거죠. 그럼 BD분의 B 더하기 D의 결과가 5분의 1이고 5B 더하기 5D는 BD고 미지수는 부족하지만 식은 부족하지만 자연수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식을 넘기셔갖고 BD-5B-5D는 제로더라. B의 D-5 그 다음 마이너스 5D에 플러스 25가 있으면 마이너스 5에 D-5라는 인수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D-5에 B-5는 25니까 될 수 있는 값
5, 20 아니다. 25부터 시작할까요? 25 곱하기 1, 5 곱하기 5, 그 다음 1 곱하기 25 해서 3개의 순서쌍이 나와요. BD에 의해서. 띵띵띵띵띵. 오케이? 그래서 A와 C의 밑이 같을 때 이 상황이 만들어져서 순서상 딸랑 3개였습니다. 그 다음엔 이게 몇 개냐라는 사항을 주고 문제를 줬으면 그나마 풀만한데 이게 몇 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찾으라고 하니까 그게 좀 불편해서 조금 더 난이도를 훨씬 더 높이지 않았을까. 정해놓고 문제를 풀라고 했으면 따질 수는 있죠. 이렇게. 야, 만약에 그러면 다르면 어떤 상황이 필요하냐. 다르면 어차피 밑이 자연수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얘를 소인수분해하는 거야.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입니다. 맞니? 그럼 이 식은요. 2의 5분의 세제곱 곱하기 3의 5분의 1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럼 봐봐. 딸랑 이 좌변의 결과에서 A와 C가 다를 때 이들에 대한 사항을 자연수의 1제곱, 자연수의 1제곱 걸로 이 식의 형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죠? 그때 2의 5분의 세제곱 곱하기 3의 5분의 1제곱을 A의 B분의 1제곱 그 다음 C의 D분의 1제곱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 주어진 식을 2의 세제곱에 5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5분의 1제곱 이라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방법 이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2의 6제곱에 10분의 1제곱 오케이? 또 3의 제곱에 10분의 1제곱 이런 꼴일 때도 가능하단 말이지. 그럼 결국엔 이런 숫자들은요. 이런 숫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만족되는 사항을 봤을 때 2의 세제곱을 m제곱을 취하고 5분의 m제곱을 처리한 결과 3의 n제곱을 취하고 5분의 n제곱을 취했을 때 얘네들의 값이 얼마니? 지금 A와 B가 될 수 있었던 값이 2보다 크면서 어떤 K라는 값보다 500 이하를 넘지 않는 어디요? 아 이거 역수잖아. 500 이하를 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얘네들을 찾아가야 돼요. 정해놓고 찾으라 그랬으면 괜찮은데 찾다가 몇 개냐의 케이스를 따져서 그게 59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만드는 문제였단 말이죠. 엄청 복잡해요. 그리고 되게 집중력 있게 꼼꼼하게 따져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한번 따져봤는데 고이 애들은 이게 다 이런 반응이에요. 하다 보면 넌 해라. 나 혼자 졸라 집중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넌 해라. 나오면 틀리지. 뭐 이런 생각들로 보고 있어서 저도 그냥 나중에 요거 가이드를 요 정도까지 해드릴 테니까 요걸로 한번 쭉 케이스를 한번 따져가 보세요. 예? 아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절대 이건 다가 아니라 이런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도 가능하니 2를 저쪽에다 넘겨준 2의 제곱과 그 다음에 6자리도 가능하고요. 또 2와 12도 가능하죠. 그죠? 또 다른 상황에서 24에 대한 상황, 그러니까 24에 대한 상황을 통째로 가져가는 상황도 가능해요. 또. 오케이? 예. 그래서 경우가 4가지가 생기는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리고 이게 절대 만만한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도 나오고 몇 개가 나오는지. 여기서도 K가 얼마일 때를 잡아놓고 몇 개 해서 59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닥입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풀어보는 시간이 또 나올 수 있겠죠. 뭐.
자, 지금 시기에는 뭐 이런 문제를 뭐 개인적으로는 뭐 풀어볼 만한 상황도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들이 또 대부분이니까 예, 저는 요 정도까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하고 풀어보신 다음에 저랑 개별적으로 좀 생각을 같이 모아보는 것도 예,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하고 하자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경찰대 3사 기출은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로그까지 나가기에는 조금 거시기했을까요? 시간이 우리가 9시 반부터 10시간, 1시 반까지인가? 1시 반까지지? 1시까지지? 네, 1시까지. 자, 그러면 시간은 좀 있으니까 자, 로그 1등급 전까지는 하고 진도 좀 마치고 확통 들어갈게요. 자, 일단 1등급 전까지에 대해서 질문 나오는 문제 좀 한번 불러보실까요? 여기는 좀 푸셨죠? 1등급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챕터는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B당 B, C던 1등급 전까지는 한번 숙제로 나간 다음에 그거 먼저 정리한 다음에 다음 챕터에 1등급 전까지 나가면서 앞부분 정리됐던 바를 토대로 해갖고 난이도 있는 1등급을 좀 도전적으로 해보시는 시간을 뒤에다가 같이 결합시켜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기본기에 대해서 좀 잘 숙지하고 채우는 거에다가 좀 포인트를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쪽에 문제도 개인적으로는 더 필요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자, 로그에서 막힌 문제 번호 좀 불러볼까요? 한번 같이 정리할 거. 76 또 70 3, 몇 번? 13번? 23? 아, 맞아. 13? 13? 13번. 또 먼 산 보지 말고 이 자식아. 없어? 괜찮아? 덜 했지 숙제들도. 어? 처음이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 다 남겨야지. 자, 13번 보세요. 로그 2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가 자연수가 된다. 그때 실수 x의 개수가 6개다. 자연수 a에 대한 값에 곱을 구하십시오. 자연수 a. a도 자연수죠? 자, 일단 로그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어떤 사항을 만족해야 됩니까? 이 수가 밑에 자연수 거듭제곱이 돼야 되죠. 맞니? 그래야 진수의 지수 실수배 내려와서 자연수 결과고 로그 2의 1은 1이니까. 맞니? 그러면 니네 이 진수 자리에 있는 식을 보니까 무슨 함수니? 2차 함수예요. 맞냐?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잠깐만 보여드리려고 완전 제곱식 꼴의 표준형의 형태로 잠깐만 고칠게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가 위로 볼록하면서요. 대칭축의 위치를 2분의 a로 갖고 있습니다. 맞니? 그러면 이 꼭지점의 y좌표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는 x의 개수가 6개래요. 그러면 첫 번째 자연수의 시작점 1부터 차례차례 올라가겠죠. 맞니? 그때 내가 요 2차 함수의 y값이 2의 1제곱이 되는 x는 몇 개가 생기니? 2개가 생겨요. 오케이? 또 2의 제곱이 되는 과정이 돼도 또 역시 선대칭 성격 때문에 2개가 생기죠. 맞냐? 또 2의 세제곱이 돼도 2개가 생기죠. 그럼 총 몇 개 나왔니 이제? 6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정해지지 않은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는 어디와 어디 사이?
2와 2의 세제곱과 2의 4제곱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값이 돼야만 6개의 순서쌍을 6개의 x에 대한 개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이해 갑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따질 범위는 4 플러스 4분의 a 제곱이라는 값은 얼마? 8보다는 크기만 해야 되겠죠. 맞니? 왜요? 얘가 여기에 딱 걸리면 몇 개니? 이거 하나야. 나머지는 2개, 2개, 2개에서 총 5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8보다 커야 되고 16보다는 작은 그런 관계가 됐을 때 만족되는 x는 6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 범위를 푸셔갖고 만족되는 자연수의 값 얼마 가능합니까? 5, 6까지 가능한가요? 맞니? 예, 그래서 a에 대한 값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얘네들에 대한 얼마니? 곱이니? 예,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0의 정답을 찾으시면 되죠. 됐어? 로그에 대해서도 결과물이 자연수가 되는 걸 2차 함수와 적절하게 혼합한 문제였습니다. 자, 76번. 자, 76번 전까지는 단순한 계산 문제들이었군요. 쭉 가다가 연산력도 충분히 키우시고 가다가 눈에 띄게 나오는 문제는 그렇게 자, 76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거 범인데.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십시오. n은 20 이하의 자연수의 값입니다. 자, 로그 2의 na-a 제곱과 로그 2의 nb b 제곱은 같은 자연수의 값이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b-a와 0보다는 크면서 2분의 n보다는 작거나 같은 두 실수 a, b가 존재합니다. 자, 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20 이하의 자연수의 값을 구하라네요. 자, 이게 참 애매하다. 니네한테 부등식의 영역이 빠졌단 말이죠. 근데 이게 부등식의 영역을 의미하거든요, 사실. 자, 일단 가볼게요. 자, 얘와 얘가 같은 자연수라고 했죠? 자, 그 자연수를 저는 그냥 K라고 둘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랑에 대한 식에 대한 관계를 지수의 형태로 등식을 살짝 다시 한번 정리하면 na-a 제곱은 2의 k제곱 또 nb-b 제곱은 2의 k제곱이라는 관계예요. 맞니? 자, 결국엔 이 식은요. 식 A, B의 위치에 서로 맞바뀌어봤자 똑같은 식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내가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긴 식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nx 플러스 2의 k제곱은 0이다라는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A와 B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맞죠? 자, 그때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결국 B 빼기 A는 양수니까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뺀 놈이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 B-A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있죠?
예, 큰 근에서 작은 근 빼면 어떻게 되죠?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하시면 바로 나와요. 기억하니? 맨날 제곱해서 구했니? 어? 물론 베타 빼기 알파 큰 근의 것을 제곱을 해서 뭐 베타 더하기 알파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빼서 정리하는 게 맞는데 그걸 다시 루트를 씌워봤자 절대값으로 나오는 식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식에서 얘 근에 대한 차는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자리 그대로 짝수 판별식은 절대 안 되고요. 판별식 들어가시면 두 근의 차예요. 이것도 흔하게 나오는 식이니까 좀 따로 알고 계시면 편하게 이럴 때 써먹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얘입니다. 얘. 자, 그러면 이 식을 여기다가 그대로 쓰시면 루트 n제곱 마이너스 요것도 2에 k 더하기 2제곱으로 바꿀까요? 2분의 n 이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시면 n제곱 마이너스 2의 k 더하기 2제곱의 결과는 4분의 n제곱이 되시고요. 요것 좀 넘겨서 식을 정리하시면 4분의 3의 n제곱의 결과가 2의 k 더하기 2제곱에 대한 상황이시네요. 됐습니까? 예. 자, 그때 문제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두 실수 A, B가 존재한다. 그리고 자연수의 K값이라고 얘기했죠? 맞니? 그때 주어진 이 식에 대해서 저기 왜 못 찾는 거니 지금? 결국은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20 이하의 합을 구하는 거지? 맞냐? 그러면 주어진 자연수의 값. 자, 야, 따져보세요. 자, K가 20 이하니까 자연수 n에 대한 값이 될 수 있는 값들 순서상은 이 범위에서 하나하나씩 대입해서 찾을 수 있지 않겠니? 내가 K가 1이라면 8이죠. 그럼 8에 대해서 n에 대해서 될 수 있는 20 이하의 자연수의 값 1, 2, 뭐 3 되나? 9, 27, 4, 7에 28, 7점 얼마 되네요. 그죠? 그렇게 순서상들을 2일 때, 3일 때 쭉 해서 찾아가시면 개수에 대한 생각이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 식에 대해서 만족되는 자연수 K라는 식은요. K라는 값은 문제에서 언급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하나하나씩 집어넣으면서 그들에 대한 결과치들을 쭉 찾아보시면 n에 대한 합을 쭉 계산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정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뭐. 이게 언제 쪽이었지? 2017? 자, 그러면 상용로그 쪽에서는 넘어가면은 얘네도 좀 생각이 있으니까 상용로그의 그 어려운 기출됐던 문제들은 싹 다 뺐어요. 예? 싹 빼고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조금 뭐 할만한 문제거리들만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48, 49페이지에 예, 있으니까 여기서는 걸린 거 없니? 괜찮대요. 여기까지도 못 나갔니 니네? 아 이것들 못했네 다. 다 못했네. 허허. 허허. 종욱이는 어디까지 했니?
다 각이 같니? 이건 뭐야? 왜 남자들만 정상적이고 니네는 왜 안 해? 여자라고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거야? 어? 바빴니? 야, 나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다 못했어?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 두 챕터는 좀 무리긴 한데 다음부터는 한 챕터씩만 나갈게. 어? 이거 되게 계획성 있게 하나하나씩 풀지 않으면 절대 숙제 다 소화 못한다. 어? 그리고 우리가 이 계획대로 가서 자히스토리 정도는 그래도 6월 달까지는 전까지는 좀 노평 6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해결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벌써 3월 달 중간인데 4월, 5월 2달 반 정도. 응? 한 3달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이거 한 번 다 못 끝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자, 일단 좋아요. 처음이니까 할게요. 일단 다음 시간까지 이 로그 파트까지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잘 해갖고 오시고 확통주 한번 펴보십시오. 일단 제가 지수로그 함수를 일단 수능 특강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확률 통계는 좀 했어요? 없죠. 자, 1번 문제요. 지금 문제 조건이 뭐냐면 n이 5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리고 1하고 맨 마지막 숫자도 이웃하지 않는다. 맞죠? 그리고 나서 n이 5일 때 8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F5는 8이라고 한다면 그들에 대한 FN이라는 상황을 경우의 수로서 정리해서 다음에 대한 식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n을 찾으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고민들을 해보셨을 테니까 문제의 의미는 파악이 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몇 개냐? 5개냐? 아씨 애매하네 이거. 이게 급급하니까. 아씨 졸라 애매하잖아. 씨. 5개가 있다고 치자. 그럼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할지 예시에 대한 사항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그게 아닌 경우는 또 한 번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1을 여기다 썼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지? 진짜? 짝수들은 이웃하지 않는 거지. 맞니? 그럼 짝수부터 한번 배열을 시작해볼까? 짝수를 배정하려면 여기서 짝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가 생기니? 여기가 선택됐다면 1부터 5까지예요. 2하고 4가 있죠? 맞니? 그러면 내가 여기 자리와 이건 어차피 회전에 의해서 중복될 수 있으니까 여기 자리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여기 자리와 여기 자리를 선택할 수 있으면 얘네 둘은 회전에 의해서 같아질 수 있는 경우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아니니? 여기 돌려봐. 그럼 여기 두 칸이 여기 오고 여기 두 칸이 여기 가면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예? 짝수가 먼저 들어가면 경우의 수가 또 1도 걸리잖아. 막상 머리로 생각했던 거하고 막상 시도해보니까 또 이게 좀 안 맞네. 짝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러네. 얘네도 지금 구별은 어떻게 해놨지? 예시가 있었지 진짜. 나 혼자 생각할 게 아니잖아. 저런 새끼. 야 여기 한번 8가지에 대한 케이스를 잘 봐봐.
2가 들어간 자리가 이게 아니지. 2가 들어간 자리. 그러네. 똑같지? 어차피 똑같네. 그치? 자, 그럼 얘들아, 됐어. 야, 2가 들어간 자리가 2하고 4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두 자리밖에 없어. 맞지? 대신에 여기에 2, 4가 들어가냐, 여기에 4, 2가 들어가냐는 분명 다른 경우야. 맞니? 그런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1이 어디에 왔냐에 따라 n이 올 수 있는 자리가 달라져. 맞니? 그럼 1이 여기 왔으면 3, 4 1이 여기 왔으면 3, 5는 그냥 아무 데나 와도 돼요. 근데 여기에 1이 왔으면 여기에 무조건 5가 와야 되고 홀수인 3은 여기나 여기나 다 가능하죠. 같냐? 아, 잘못 썼구나. 같네.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러나? 여기에 2, 4를 쓰게 되면 그러면 다르죠. 그죠? 예. 돌려보세요. 여기에 두 칸이 비고 여기 한 칸이 사이가 있으니까 2, 4 사이에 한 칸, 2, 4 사이에 한 칸이지만 순서에 따라 얘네가 돌아가면 여기에 4가 오고 얘가 2가 오니까 다른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때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을 좀 고민해 보시면 1, 3, 5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1이 어디에 오냐에 따라 경우가 나뉘어집니다. 자, 1이 여기에 왔으면 3, 5는 여기에 아무나 와도 되고요. 1이 여기나 여기에 왔으면 5는 여기로 결정되고 3이 여기에 또 오는 게 결정되겠죠. 이해가니? 그럼 내가 1이 여기에 왔을 때 몇 가지가 나오니? 1이 이쪽에 왔을 때 3, 5에 두 가지 경우가 올 수 있고요. 1이 여기나 여기에 왔을 땐 3, 5가 오늘 여기 못 오니까 3으로 결정되고 여기에 오죠? 그럼 여기도 두 가지 경우가 올 수 있겠죠. 이해가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몰고 가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1이 여기 있으면 3, 5에 대해서 배열의 두 가지. 1이 여기나 여기에 왔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5는 무조건 여기 오고 3이 이쪽으로 결정되겠죠. 나머지 자리에. 그럼 여기도 두 가지가 생겨서 총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5일 때를 상황을 봤으면 다시 또 뭘 해봐야 되겠니? 6일 때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저는. (6일) 때를. 오케이? 자, 그럼 6일 때를 한번 짝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좀 간격이 안 맞니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들어갔으면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이거는 선택은 아무 의미 없죠. 그죠? 예,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짝수 1, 2, 3, 4, 5, 6에서 2, 4, 6을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는 3-1 팩토리얼로 끝나요. 맞니? 자, 그리고 남아있는 자리에 1, 3, 5가 들어갈 때 1, 3, 5는 절대 이웃 1하고 6은 이거 누구였죠? 1하고 6이 들어갈 수 있는 게 겹쳐질 수가 있네요. 그러면 1을 내가 예를 들어서 2 팩토리얼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 가지 예시로 1, 2, 3이 왔습니다 라고 하면 맨 마지막 아이씨 머리가 복잡해서 그래. 이 생각하면서 저 생각하지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야, 이렇게 돼 있으면 1이 올 수 있는 자리는 6 옆에 두 자리가 생기니까 얘는 제외되죠. 그지? 그럼 여기에 무조건 한 가지로 오겠네요. 이해가니? 그럼 나머지 자리에 3, 5가 배열되는 2팩토리얼 경우가 생기겠네요. 됐어? 그랬더니 얘는 또 몇 가지야? 얘는 4가지밖에 없네. 아까보다 더 적어? 또 적네? 빠진 거 있어? 없지? 없네. 그지? 자, 그러면
홀수하고 짝수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게 느껴지니? 그럼 나는 한 번 더 해볼 거야. 아, 7칸 쉽지 않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6개다. 아씨. 이렇게 돼 있어요. 쉽지 않아. 7칸. 야, 그러면 또 여기서도 짝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선택해봐. 몇 가지가 있지? 이거 했으면 짝수 1부터 7까지니까 짝수는 2, 4, 6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가 등장하죠. 맞니?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다르게 잡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어차피 돌아가면 뭐 내가 여기다가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뭐 상황이 돌아가면 비교해서 다시 한번 써드릴까요? 감각적으로 셋, 넷, 다섯, 여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 어차피 똑같죠? 예, 그러니 여기에다가 이제 배열하는 짝수들에 대한 경우는 3팩토리얼 경우가 생깁니다. 됐니? 됐냐 안 됐냐? 됐죠? 예. 그러면 내가 그들 속에 짝수 하나를 그냥 2, 4, 6을 쓸게요. 그럼 1이 들어갈 2, 4, 7을 쓸게요. 1이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는 두 자리가 빠지죠. 그죠? 7 옆에는 이웃할 수가 없잖아. 그럼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니? 두 자리가 되고 나머지가 2팩토리얼인가요? 3이냐? 몇 개 썼니 지금? 3개 하나 들어갔고 3팩토리얼. 정리하실 수 있겠죠? 됐어? 잘못된 거. 나 혼자 하면 안 돼. 우리 일반화 시켜야 돼 이거. 이거 100% 이거야. 이거 짝수 홀수로 나뉘어진 케이스야. n이 2k 뭐 마이너스 1짜리. 물론 k는 5 이상이 돼야 되니까 3 이상의 숫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n은 2k 뭐 n은 뭐 역시 3 이상이면 6 이상이 되니까 이렇게 따지셔야 돼요. 홀수냐 짝수냐에 대한 사항이 달라진다고. 그럼 8개짜리도 이렇게 비교하시면 짝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4개 4개 똑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럼 여기다가 짝수가 들어가려면 원순열로 4-1 팩토리얼에 들어갈 거예요. 맞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짝수가 2, 4, 6, 8이 들어간 경우 한 가지를 두면 1이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가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그쵸? 그럼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가 생기니? 두 자리가 생기죠? 맞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숫자 4개하고 홀수 하나 썼으니까 3팩토리얼 곱해지겠죠? 이해가니? 자, 이걸 바로 n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최소한 홀수와 짝수에 대한 사항을 나누어서 정리를 한다면 짝수는 쉬웠어요. 더 쉬워요. 이거에 대한 개수 파악 가능합니까? 이거 누구니 결국 그러면 지금 6에 대해서 반이니까 3-1 팩토리얼 8에 대해서 반에 대한 4-1 팩토리얼 들어가고요. 맞니?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가 곱해졌어요. 얘는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자리의 경우수였다고. 맞니? 그랬더니 얘는 몇 자리가 생겼니? 두 자리가 생겼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얘 하나는요. 지금 6이라는 짝수에 대해서 지금 1이라는 숫자, 얘는 2개라는 숫자, 나머지 것들에 대한 팩토리얼, 이게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자, 그러면 얘들아 2k일 때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니? 지금 f가 n이 2k일 때 fn이라는 식은요. k에 대한 사항으로 표현하면 2k의 반 하나 뺀 팩토리얼, 이게 바로 짝수가 들어갈 수 있는 배열의 경우예요.
맞습니까? 자, 거기서 얼마가 뺀 나머지가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생기죠? 전체가 2K 개수고요. 반은 K고요. 그 K 속에 양쪽 사이드, 즉 맨 마지막 N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양쪽 사이드의 숫자 뺀 나머지 자리가 가능한 거지. 이해가냐? 그러면 K에서 2K니까 반 남아있는 K 개수에서 두 자리 뺀 나머지가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겠네요. 이해가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숫자는 누구니 또? K 2K야 이 자식아. K가 남았고요. 홀수에서 하나 뺐죠. 그렇죠. K-1 팩토리얼 이거네요. 이해가냐? 됐어? 이걸로 문제 풀어보고 안 되면 홀수로 넘어가는 거죠. 홀수의 상황이 더 복잡해요 지금. 자, 해봐 그러면. 문제에서 뭐 넣었니? fn 더하기 1. 자, fn이 2k니까 fn 더하기 1은 얘 fn은 지금 이 식으로 표현했어요. fn 더하기 1은 어떻게 되니? 하나가 늘면 홀수도 필요하잖아. 아씨, 홀수도 해야 되네. 저 새끼가 짝수면 저 새끼가 홀수고 홀수면 짝수잖아. 아씨. 야, 홀수 정리해보자 이제. 하기 싫으냐? 아씨. 야, 아까 홀수일 때 이거하고 홀수일 때 요거였다. 오케이? 자, 그러면 n이 2k-1일 때 짝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몇 자리가 생기니? 첫 번째가 한 자리였지. 짝수를 배열하는 경우가 어떻게 됐었지? 첫 번째가 2팩, 그 다음 1부터 5까지일 때 2팩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팩이지. 맞니? 아, 이거 지금 짝수가 배열되는 경우였잖아, 이거. 짝수 배열. 이거 2팩 곱하기 4가지씩 갖고 있다 해서 8 나왔던 거 아니니? 그냐 안 그냐? 맞니? 그러면 짝수가 될 수 있는 숫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n이 2k-1이면 하나를 제외시키고 K가 3일 때는 2팩. K가 K-1팩 아니야 이것도? 맞지? 이것도 K-1팩이네. 그러면 K-1 팩토리얼. 맞죠? 그 다음엔 1이 여기서 1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됐죠? 아, 여기서 문제네. 자, 7 맨 얘 옆에는 1이 못 들어가죠. 여기도 1이 못 들어가고.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을 여기다가 고정시키면 되네. 그지? 그리고 아, 8가지가 이게 참 걸리네. 2팩에 1은
남아있는 두 자리 사이에 못 들어가고 그럼 남아있는 숫자가 그대로 정해지면 복잡하네 이거. 자,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서 예? 홀수일 때는 상황이 안 맞아요. K값이 존재할 수 없고 짝수일 때에 대한 사항으로 정리된 식을 세팅해서 문제를 풀면 조립제법이나 인수분해가 좀 짜증나긴 했는데 6이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정답은 12를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